사랑의 완성, 사랑의 완성. 법률 소승에서 대승으로 제1권에서 제8권까지의 여정은 자뇌번유 생각 욕심유주의 단계에서 운해번유 감각 본심유주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생각에게 눌려 맥을 추지 못하던 감각을 일깨우고 개발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기면 사람의 완성이고 감각에 눈이 떠져 있는 그대로의 본질과 현상을 보고 즐기는 삶을 살면 삶의 완성입니다. 여기까지가 소승의 단계입니다. 떠진 눈이 보다 깊어지고 넓어져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한 감각의 언어 능력이 개발되면 자연스럽게 지혜인이 되어 대상과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하게 가이드하는 실력이 붙습니다. 이것이 대승으로의 전이입니다. 소승과 대승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실력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완성과 삶의 완성까지를 소승이라면 사랑의 완성으로 접어들어야 대승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빛을 사랑하고 암흑을 싫어하는 편향된 사람이 아니라 눈을 떠나가무나 빛은 빛이기에 사랑하고 암흑은 암흑이기에 사랑하여 늘 신비와 감동으로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을 남들과 나누고자 하는 삶을 살 때 대승의 경제입니다. 대승의 실력이 있어야 인간의 의식 수준을 높여 우주의 주인을 만들고자 하는 우주의 섭리를 이루가는 최고법님입니다. 봄나라에서는 최고법님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들기 위하여 제9권 사랑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 길을 닦아나갈 것입니다. 봄삼 광명과 암흑, 낮에는 눈을 뜨고 빛 가운데 살다 보니 빛이 좋아서 밤에 눈을 감고 자려고 하면 빛이 부재인 암흑이 싫어 잠자기를 싫어합니다. 빛이 있어 우주의 창조와 운행 현상을 낱낱이 뚜렷하게 보고 즐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암흑이 있어 우주의 창조와 운행이 있기 이전에 태초로 돌아가니 본질의 품에 안겨 안식을 즐길 수 있어 또한 좋습니다. 눈을 뜨고 깨어있기에 모양과 색깔을 보고 즐길 수 있고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면 암흑을 제외한 모양과 색깔이 전무한 암흑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보고 즐기다가 잠으로 잠자리에 들기가 수월해집니다. 암흑을 무작정 싫어하고 기피하다가 암흑을 보고 즐기게 되면 불면증도 사라지고 뱀파이어 증후군도 말끔히 치유됩니다. 광명만 사랑하다가 암흑까지 사랑하게 되어야 사랑의 완성입니다. 봄나라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봄나라는 자뇌번유, 생각, 욕심유주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생각이 끼어들어 사물이 있는 그대로를 왜곡하고 희석하여 보고 들음으로써 맛보고 즐기는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을 차단당하여 일상은 나날이 희미하여 무미건조하고 건태롭고 허전하여 외롭고 쓸쓸하고 괴롭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에게 압도당하여 감각의 나래를 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감각을 일깨우고 개발하여 보고 들을 때 생각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
우주의 승리에 따른 분해의 혁명을 기하기 위하여 8권의 교재를 완비하여 이해력을 높이는 한편 낭독 과정을 통하여 눈과 귀를 총명하게 하는 기본 수행의 단계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감각의 언어를 구사하여 문답을 주고받는 진일보한 감각개발의 활용 과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봄나라에서 하는 일은 자녀분유 생각유지의 삶을 운해분유 감각유지의 삶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감각의 눈을 뜨도록 하여 매 순간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그 기쁨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소통하여 인간의 의식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함입니다. 일상은 나날이 몸이 건조하고 욕구불만 상태의 불행한 사람을 매 순간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인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봄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떠야 합니다. 현상으로부터 벗어나 현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구경하는 눈, 존재의 눈, 제3의 눈을 떴다고 합니다. 지구는 우주의 오아시스입니다. 눈을 뜨면 그것이 보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는 공부를 하고 그 아름다움과 기쁨을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봄나라에서 공부하고 일합니다. 봄사 사람 얼굴 구경하기. 천지만물을 구경하는 것은 구경하기는 그래도 쉬운 편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 얼굴 구경하기입니다. 어렵다는 말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 잘생겼다 못생겼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는 분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모양과 색깔이 있는 모든 것은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할 것 없이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바위도 그 모양이나 색깔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위가 전하는 메시지를 접하려면 생각으로 바위를 형용하는 일이 그친 다음 오직 봄 그냥 봄 온통 봄이 이루어져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하나가 될 때 침묵이 이루어질 때 진실로 바위를 구경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바라볼 때도 바위를 보듯이 하면 됩니다. 바위는 뭐와 닮았다 무엇을 연상시킨다는 생각의 중얼거림이 그친 다음에 바위가 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듯이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냐라는 관점 대신 저 사람은 어떤 메시지를 얼굴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분별이 그치고 침묵의 은혜인 메시지를 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야말로 우주의 창조물 중 가장 최령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천지만물을 구경함과 더불어 사람 구경을 하는 것이 우주의 창조와 운행현상을 보고 즐기고 확인하는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뜸입니다. 눈을 뜨지 못할 때는 존재를 두 가지로 나누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보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 자기라는 관점이 사라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없고 안과 밖의 경계가 무너져 천지인과 자기의 내면을 늘 구경하는 늘-보는 생활을 통하여 사랑을 실현합니다. 사랑은 관심이고 관심이 가야 보게 됩니다. 천지인을 골고루 빠짐없이 보는 것이 천지의 주인인 사람이요 사랑입니다.
봄호 나비의 눈과 우주의 눈, 나비의 눈은 꽃만 봅니다. 나비의 눈은 부분만을 보는 눈입니다. 나비는 산을 보지 않습니다. 나비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나비는 들판을 보지 않습니다. 나비는 강줄기를 보지 않습니다. 나비는 아파트나 건물을 보지 않습니다. 나비는 먹고 살기 위하여 꽃만을 봅니다. 사람의 눈도 먹고 살기 위하여 돈 되는 것만 보는 것은 나비의 눈입니다. 나비의 눈은 전문화된 눈입니다. 나비의 눈은 가려서 보는 눈입니다. 우주의 눈은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인간은 나비의 눈에서 우주의 눈을 떠야 합니다. 인간은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주인이기에 천지만물과 사람을 골고루 보아주는 우주의 눈을 떠야 합니다. 인간은 우주의 창조와 운행의 현상을 보고 즐기는 하느님의 분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천지창조를 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성경의 말씀은 하느님의 분신인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운행하는 현상을 보고 즐기려면 구경하는 눈을 떠야 합니다. 자기의 내면과 예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초월한 가운데 바라봄이 구경하는 눈입니다. 우주의 눈입니다. 우주의 눈을 뜨고 우주가 창조한 천지만물과 자기를 포함한 사람의 모습을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고 감각을 동원하여 구경하는 삶이 시작될 때 인간의 본분사를 완수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완성, 삶의 완성, 사랑의 완성의 길입니다. 이것이 늘봄의 생활입니다. 늘봄의 생활 가운데 사랑이 깃듭니다. 사랑이 가슴에 가득 차야 심심하고 답답하고 허전하지 않아 행복합니다. 나비 눈에서 머물지 말고 우주의 눈을 뜨고 삽시다. 봄육 구경하노라면 모양과 색깔이 텅 비어집니다. 감각의 눈으로 현상을 구경하노라면 모양과 색깔이 분명하나 좋다 나쁘다는 생각이 전무함으로 차지함이 텅 빈 가운데 존재함으로 차지함이 텅 빔이고 텅 빔이 차지함이고 물성이 영성이고 영성이 물성입니다. 구경하는 가운데서는 본질과 현상이 하나입니다. 사람의 얼굴이 제각기 다른 현상을 구경하노라면 모양과 색깔은 다르나 잘났다 못났다는 생각이 텅 비어져 모든 사람의 얼굴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뿐만이 아니라 천지만물 두두물물 형형색색이 분명히 다르나 텅 빈 가운데 자리하고 있으므로 형형색색 역시 텅 빈입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내면을 구경하노라면 모두 텅 빔으로 돌아갑니다. 구경하는 가운데서는 본질이 현상이고 현상이 본질입니다. 구경하는 가운데서는 감각이 텅 비어있고 생각도 텅 비어있습니다. 구경할 때마다 고요하고 텅 빈 소식을 알려주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구경할 때마다 텅 빈 소식이 나타납니다. 텅 빔은 모든 것을 보아주고 수용하고 포용하기에 텅 빔이 사라집니다. 봄칠 신비와 아름다움 기쁨과 행복 본심 평상심에서는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하여 텅 빈 거울과 같아 하늘과 땅과 사람을 비추어 담아내어 두두물물 형형색색이 신비하고 아름다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본심 평상심이라고 하는 거울에 천지만물이 비치어 있음을 보는 것을 구경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경한다는 것은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사이에 간격이 없어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비추는 자와 담아내는 자가 하나의 거울에서 만납니다. 구경한다는 것은 예고라고 하는 생각이 없이 순수의식인 감각으로 봄입니다.
구경을 하여야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천지만물의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구경한다는 것은 삶의 무대를 벗어난 가운데 바라봄입니다. 바라봄이야말로 초월과 참회가 동시에 어우러짐입니다. 순수의식은 감각으로 보면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이므로 텅 빈 거울입니다. 텅 빈 거울은 제3의 눈이요 우주의 눈입니다. 텅 빈 거울을 본질이라면 텅 빈 거울에 비친 모습은 현상입니다. 구경은 텅 빈 거울을 들여다봄입니다. 텅 빈 거울에 비치어 담긴 모습은 언제 어느 때 보아도 신비하고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신비하고 아름다움을 볼 때 기쁘고 행복합니다. 텅 빈 거울에 비추어진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활짝 핀 장미꽃이나 시든 장미꽃이나 기분 좋은 마음이나 기분 나쁜 마음이나 일단 텅 빈 거울에 담기어지면 신비하지 않음이 없고 아름답지 않음이 없습니다. 텅 빈 거울을 구경하노라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입이 다물어져 불평불만이 없어 기쁨이 생기고 생기가 솟고 완전 무결하여 행복합니다. 눈을 뜨고 텅 빈 거울에 비치어 담긴 현상을 자세하게 보면 발견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거울을 보면 가슴에 기쁨과 행복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가슴은 사랑입니다. 본팔 생각의 눈과 감각의 눈, 좌뇌의 생각의 모드를 우뇌의 감각 모드로 바꾸는 것이 대립갈등 투쟁의 인생을 자유평화 행복의 인생으로 바꿈입니다. 생각의 모드는 생각의 눈이고 감각의 모드는 감각의 눈입니다. 생각의 눈은 보는 나 예고가 보이는 대상을 보는 눈이고 감각의 눈은 의식에 스크린 거울에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을 비추어 담아내어 구경함입니다. 생각의 눈으로 보면 사물을 볼 때 기억이나 지식을 동원하여 보는지라 사물의 이름과 연관된 입자적인 면만 보게 되어 하늘은 하늘, 구름은 구름, 산은 산, 물은 물이어서 이미 안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구경하지 않아 지나쳐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파동적인 면을 음미하는 발견에 진지한 기쁨이 없어 무리하고 지루한 일상을 지내므로 이벤트를 마련하여 자기를 유로하고 즐기려는 욕구불만 상태에 빠집니다. 여기서 감각의 눈을 뜨면 생각이 텅 비워진 상태에서 봄이 가능하여 사물을 처음으로 바라보게 되어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과 행복 아닌 것이 없게 됩니다. 어쩌다가 심심하고 무리하고 우울에 빠지는 순간 생각의 눈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즉각 감각의 눈으로 잡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감각의 눈만 뜨면 불행을 즉각 행복으로 돌리는 유력이 있습니다. 감각의 눈만 뜨면 행복의 대권을 자기 손에 거머쥐게 됩니다. 행복은 감각의 눈만 뜨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환경 조건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유란 항상 생각을 배울 수 있는 능력에서 오고 평화란 생각의 이원성에 말리지 않는 능력에서 오고 행복은 신비와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는 데서 옵니다. 생각의 눈으로 보고 살면 불행하고 감각의 눈으로 보고 살면 행복합니다. 감각의 눈을 뜨고 살아야 가슴에 사랑이 존재합니다. 봄구 봄나라와 질 볼트 테일러 박사, 미국 하버드 대학 내 과학자인 짐 볼트 테일러는 1959년생으로 51세의 여성입니다. 1996년
12월에 뇌졸중에 걸려 좌뇌의 기능장애로 약 8년간 투병 생활을 통하여 완치된 다음 2008년에 My Stroke of Insight라는 저서를 출간하고 동년 2월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에서 열린 TED 컨퍼런스에서 그녀가 행한 18분짜리 강연 동영상은 조회수 200만을 돌파하고 지금도 매일 2만 명이 봅니다. 테일러 박사는 미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08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도 선정되었습니다. 테일러 박사의 메시지는 좌뇌의 기능이 스톱된 상태에서 우뇌의 기능으로 살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이 좌뇌에 지배당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좌뇌의 영향력에서 한 발 비껴서면 더 평화롭고 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봄나라에서는 2005년도에 발간한 넬봄의 생활책 제1권의 일거두기 글에서 좌뇌본위에 치우친 인간을 바로잡자면 우뇌의 개발을 통해 좌우가 균형 잡히고 두뇌와 가슴이 통하는 성숙한 인간으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획기적인 우뇌 개발의 길이 있습니다. 바라봄 늘봄의 생활로 전환하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선언한 다음 잇따라 6년간 2, 3, 4, 5, 6, 7, 8권을 통하여 좌뇌본유 생각유지의 삶에서 우뇌본유 감각유지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봄나라가 가이드하는 길을 아직 세상이 몰라보는 시점에서 짐 테일러 박사의 출연이야말로 봄나라 공부에 산 증인이 나타난 셈입니다. 동양의 도학과 서양의 과학의 절묘한 만남입니다. 이로써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길에 대한 대도정법이 바로 섰습니다. 진리의 길이 밝혀진 이상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봄 10. 좌뇌본유의 삶에서 우뇌본유의 삶으로 전환합시다. 좌뇌본유 생각 위주로 살아가는 세상을 선천세상이라고 하면 우뇌본유 감각 위주로 살아갈 세상은 후천세상입니다. 생각을 위주로 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보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보지 않게 되어 지천으로 깔린 사물 중 극히 일부분만 보게 되어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삶을 놓치고 삽니다. 생각으로 보는 눈은 꽃만 보는 나비의 눈이고 대롱을 통해 보는 광견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시간을 시들하고 무료하고 심심해하며 그 많은 시간을 잡념으로 번뇌망상으로 채우며 괴롭게 살고 있습니다. 우뇌본유 감각 위주가 되면 생각이 없으므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구분이 없이 지천으로 깔린 사물을 바라보는 감각의 눈이 떠집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보아도 구경거리가 아님이 없으므로 발견 내의 기쁨이 있습니다. 감각의 눈으로 보면 시간이 없으므로 무심으로 모든 사물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어 순간순간 나날이 새롭고 신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감각은 지금 여기의 삶입니다. 감각은 늘 존재하는 늘봄이고 우리의 본심입니다. 감각이 바탕입니다. 감각이 순수의식입니다. 감각이 무심일심입니다. 생각은 이따금씩 나타났다가는 사라지는 생멸심입니다. 생각 위주로 살면 좋다 싫다는 두 가지 생각이 대립갈등 투쟁하는 괴로운 삶, 불행한 삶입니다. 감각 위주로 살면 구경하는 재미가 끝이 없어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됩니다. 생각 위주로 삶은 소화적인 삶이고
감각 위주로 살면 대야적인 삶입니다. 인간 개발은 전해본유 생각 위주의 고통의 삶에서 운해본유 감각 위주의 기쁨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수화본유의 삶에서 대야본유의 삶으로 전환합니다. 한마디로 전해본유 생각 위주의 삶에서 운해본유 감각 위주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교육 중의 교육인 인간 완성의 길이요. 불행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영위하는 삶의 완성의 길이요. 행복을 나누고 공유하는 사랑의 완성을 위한 길입니다. 운해본유 감각 위주의 삶을 살려면 눈앞에 보이는 당면한 사물에 초점을 맞추어 무조건 몽땅 구경하는 삶을 시작하면 됩니다. 구경하는 재미에 눈을 뜨면 신비와 기쁨이 있으므로 번뇌망상에 빠지지 않습니다.